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겠죠. 재생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한 유저분께서 영상 색보정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색보정을 배워볼 거고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영상의 퀄리티가 확 올라갈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란 말이 있잖아요. 색보정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만 알아도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영상을 갖고 보정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노출 자체가 너무 오버되지도 않고 너무 언더로 떨어지지도 않았죠. 거의 적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 노출인 경우 어떻게 보정하느냐, 이거 먼저 할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만 알면은 다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아,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럼 바로 해볼게요. 먼저 이 컬러 탭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 다빈치 리졸브의 강점이 색보정에 있거든요. 지금은 편집도 프리미어 못지않게 굉장히 잘 돼 있고, 편집창도 그리고 퓨전 탭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애프터 이펙트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옛날에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했을 때에는 에딧 페이지에 뭐 별게 없었어요. 심지어 효과 있죠, 이펙트. 여기 있는 효과도 이런 트랜지션 또한 뭐 한 5가지 종류? 진짜 몇 개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가 한 7년 전이거든요. 완전 다빈치 리졸브 거의 초창기 시절,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 막 BMPCC 이런 카메라들 나올 때, 그때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편집용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냥 색보정을 위한 툴이었고, 왜냐면은 그때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도 색보정을 할 수 있는데 얘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정밀하게 하려면은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새로 또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서 그 플러그인을 깔아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그 플러그인들마저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다빈치 리졸브를 뛰어넘는 그런 플러그인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쭉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했었고요. 색보정을 하려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편집은 파이널 컷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막 하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편집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빈치 리졸브를 주력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다빈치 리졸브 칭찬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애초에 색보정용으로 나왔던 게 다빈치 리졸브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색보정 컬러 탭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진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몇 개 해볼게요. 또 너무 길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냥 이 영상 클립 보정을 안 해도 뭐 평타는 쳐요. 그쵸? 뭐 노출이 너무 언더도 아니고 그냥 적정 노출로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색보정에는 크게 프라이머리 작업과 세컨더리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작업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하면은 영상 전체를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출을 이렇게 올리면은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받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윈도우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라고 써있네요. 이 그레디언트 윈도우를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얘를 보시면은 제가 효과를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먹는 거거든요, 이 그레디언트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노출을 이렇게 내리면은 밝혀야겠다. 창이 이쪽에 있으니까 밝혀야겠죠. 이렇게 밝히면은 대충 할게요. 이렇게 밝히고 효과 꺼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창 쪽에서 마치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보정을 할 수 있겠죠. 이쪽은 뭔가 창이 없어서 빛이 덜 닿아서 좀 어두운 거고요. 그쵸? 이런 느낌으로도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정 전과 보정 후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정하는 게 세컨더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간단한 프라이머리 작업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컨더리 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컬러리스트들도 있어요. 왜냐? 결국 색 보정이라는 거는 영상에 손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왜냐면은 정보가 바뀌는 거죠. 지금 로우 파일이 아닌 이상 어차피 얘네들은 이미 압축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보정을 할수록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컨더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 노이즈가 우리 눈에 인식될 정도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보정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이즈가 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컨더리 작업은 안 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작업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원본 영상으로 왔어요.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자, 정말 손색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할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노출 보정은 저는 두 가지로 해요. 이 커브랑 여기에 있는 컬러 휠 먼저 살펴볼게요.
컬러 휠에는 색온도, 그리고 틴트, 컨트라스트, 피벗, 미드 디테일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각의 요놈들에 따라서 이렇게 휠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바꿔서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휠도 있어요. 이 휠로 이용해서 이제 노출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 얘는 색온도잖아요. 만약에 내가 색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노랗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색온도 값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정말 하얀 색깔을 하얗게 보이게 맞춰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온도를 조절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너무 또 내리면은 파랗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영상이 파랗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색온도 값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노랗게 나왔어.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 또 맞춰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원래 조명 자체가 이렇게 주황 색깔 조명들이 많아요. 그쵸? 이 실내는 원래 약간 주황빛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조명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를 카메라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토로 하면은. 왜냐면은 실내가 노라니까 그거를 좀 하얗게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너무 과했나? 아무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얘네들은, 원래 여기는 조명이 노란빛이기 때문에 노랗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특히 영상 촬영을 하실 때에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보다 수동으로 색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색온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드지 않을게요. 그리고 틴트 값이 있어요. 얘는 쉽게 말하면은 그린 값을 잡아준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카메라에는 그린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딱 하면은 보시면 여기도 뭐 노란빛이 돌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누리끼리한 그린기가 좀 돌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집에서 촬영한다 하면은 그 형광등 이런 데에도 그린이 좀 돌아요. 그래서 영상에 그린이 조금씩 묻어 있어요. 그거를 이 틴트 값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살짝 분홍빛으로 바뀌거든요. 좀 세게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얘를 이렇게 낮추면은 그린이 더 돕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카메라 기종마다 좀 달라요. 그 카메라에서 그린이 얼마나 도느냐 이런 차이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틴트 값은, 그래서 이 틴트를 제가 살짝 조절해 볼게요. 네, 지금 제가 틴트 값을 24로 바꿔놨거든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꺼놨죠?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보정 후, 이 놈이 보정 전이에요. 전, 후, 전, 후. 그린이 좀 잡혔죠. 그래서 이 틴트 값을 미세하게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티 안 나게 그린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얘를 너무 조절해서 그린을 너무 잡아버리면은 피부톤 자체도 창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너무 막 분홍빛이 돌아가지고 좀 이상하다던가 귀신같이 보인다던가. 그래서 틴트 값도 적절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인데요.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이 있잖아요. 리프트는 말 그대로 어두운 영역, 감마는 중간값, 게인은 밝은 영역, 옵셋은 전체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옵셋의 노출값을 바꿀 건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휠 있죠?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은 값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끄는 것보다는 휠로 돌리는 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리는 게 좀 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는 제가 어두운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가 좀 많이 어두운데 얘를 더 내리면은 이렇게 어두운 영역들 위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어두운 영역만 딱 잡아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는데 특히 어두운 영역에 더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 볼게요. 제가 리프트 값을 바꾸는데 얘네도 바뀌는데 얘네는 많이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올려볼게요. 이번엔 보이시나요? 여기서 밝아지는 것보다 이쪽에서 밝아지는 것들이 훨씬 값이 크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은 좀 영상이 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실제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볼게요. 다시 지우고 Alt S, Alt S를 딱 누르면은 지금 우클릭해가지고 보시면 Add 노드 있죠. 여기서 커렉터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Alt S를 여러 개 딱딱 눌러가지고 일단 한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로는 색온도를 잡을 겁니다. 지금 색온도가 멀쩡하긴 하지만 그냥 조금만 바꿔볼게요. 조금 내려볼게요. 한 140 내렸고, 틴트 값도 조금 올려보고 20까지만 올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노출 값을 바꿀 건데 이번엔 컵으로 해볼게요. 이걸로 노출 변경하는 법은 아셨죠? 이제 컵으로 가서
노출을 바꿔보겠습니다. 커브는 당연히 이 위쪽을 이렇게 올리면은 밝은 영역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이렇게 내리면은 어두운 영역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정 노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잡아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리고, 얘를 잡아서 지금 보시면은 얘를 잡아 올리면은 이런데 어두운 부분들도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올려볼게요. 그쵸? 조금 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또 내려주는 거예요. 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주면은 뭔가 좀 더 영상이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화질이 좋아 보이는 느낌도 들고, 뭐 시네마틱한 느낌도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컨트라스트를 적게 주면서 약간 소프트하게 하면서 좋은 느낌을 주는 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컨트라스트를 많이 주면은 그냥 괜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이 컬러 휠로 돌아와서 색을 바꿀 건데, 사실 저는 컬러 휠로 색 보정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냥 전체적인 거는 이 색온도와 틴트로만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명 안 들었는데 밑에 이렇게 값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세츄레이션은 채도겠죠. 이런 식으로 채도를 줄 수도 있어요. 뭐 흑백을 원하면은 다 내리면 흑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값이 50이고요 얘도 뭐 그냥 안 주면은 심심하니까 조금 줘볼게요. 한 요정도 채도를 넣으면은 특히나 요런 자연, 이런 식물들이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컬러 휠은 지금 사실 뭐 바꿀 게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노을이 지는 느낌? 해질녘이나 아침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자, 노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Alt S.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노을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빛의 색을 약간 노랗게 바꿔야겠죠. 근데 다 이렇게 노랗게 하면은 너무 노랗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실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세컨더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레디언트를 넣어서, 지금 창이 요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고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잠깐 꺼주고 개인 값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조금 빨개질수록 아침 느낌 좀 더 날 수 있겠죠. 보면은 조금 과하니까 한 요 정도로 내리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거든요. 지금 바깥이 여기인데 여기가 노래야 되잖아요. 노드를 하나 추가 더 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 스포이드, 이 퀄리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를 딱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긁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긁어주면은 비슷한 값들을 딱 잡아줍니다. 보시면은 얘네까지 다 잡혔죠. 이것들을 여기서 윈도우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요 스퀘어, 리니어 네모난 걸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외곽선 좀 얕은 거는 블러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블러를, 소프트니스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이렇게 닿으면은 살짝 번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소프트니스를 조금 줄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대충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창 쪽 하나 잡았고, 보시면은 여기도 창이 있죠. 그리고 얘네도 있는데 얘네가 안 잡혔네요.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도 노드를 그냥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다시 스포이드로 긁어주고요. 보면은 잡혔죠? 여기가 안 잡혔네요. 다시 그러면은 이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를 긁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이 많이 잡혔는데 클린 블랙을 이렇게 살짝 떼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작업을 많이 할수록 보시면은 이렇게 막 깨지잖아요. 이거를 디테일을 잡아줄 수 없으면은 노이즈 같은 게 좀 티가 나거든요. 물론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얘네를 잡았죠? 잡고 또 파워 윈도우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놈이 안 잡혔어요. 이 놈은 그냥 얘를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늘려서 보면은 같이 다 잡아주니까 소프트니스가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얘네는 좀 많이 노이즈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값을 노랗게 바꿔줄게요. 감마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는 굉장히 밝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리프트 값을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거의 안 먹고 그 옆에 창틀 좀 어두운 부분만 좀 먹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리프트는 어두운 영역에 많이 반응을 하고, 감마도 한번 돌려볼까요? 감마도 거의 안 먹는 거 보이시죠? 근데 게인을 그만큼 올리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쵸? 심지어 더 좁은 웅중이었는데도 값이 많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값을 조금만 해볼까요? 이 정도. 얘는 한번 옵셋으로 바꿔볼까요? 여긴 특히 더 잘 안 잡히네요. 보면은 이 아이 바깥 부분이 뭐 지붕이 파랗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조금 많이 짜치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세컨더리 작업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시 영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이고 원래는 빛이 잘 안 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창이 지금 여기 있고 저쪽 바깥에 한 이쯤에 있고 이래가지고 직사광선 자체가 햇빛이 좀 보여야지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애초에 영상 자체가 그러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기 밖에가 완전 바다였나? 바다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해보고 한번 차이를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파란빛이 나왔는데 살짝 노란빛을 줘서 아침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실외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침 느낌이 잘 안 나죠. 이거를 그냥 야외에서 하면은 좀 더 느낌을 더 잘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을 지는 경우에 노을을 더 세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때가 좀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좀 낮게 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노을지게 바꿔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값만 살짝 빨갛게 바꿔줘도 이런 아침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프트 값을 개인은 빨갛게 올렸잖아요. 리프트는 빨간색이 반대, 약간 뭐 사이언이나 블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까지 빨간빛이 닿은 거를 좀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쪽은 햇빛이 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갛게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빛이 닿는 부분만 빨간만 되거든요, 원래.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질녘이나 뭐 해 뜰 때 우리 집 실내에서 창에서 이제 빛이 들 때 그 빛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빛이 딱 닿는 부분만 색이 돌고 색이 변하고, 빛이 안 닿는 부분은 약간 자연스럽게 주변부는 당연히 좀 퍼지면서 영향을 주겠죠. 난반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네처럼 완전 반대에 있는 이쪽 부분은 이런 빨간빛이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좀 줄여주는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바꿨거든요. 전후를 보자면은 원래 이런 영상이었는데 약간 아침 느낌을 더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세컨더리 작업을 추가를 더 하면은 지금 여기에 빨간빛이 묻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리프트 값은 빼버리고 다시 파워 윈도우에서 그레디언트를 한 요 정도만 준다면 이쪽에 조금 덜 묻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그쵸?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컬러 휠을 이용하는 건 추천을 드려요. 자, 다시 얘로 넘어와서, 자, 요 놈은 색온도로 바꿨죠. 이제는 티가 거의 안 나네요. 사실 한 300 정도를 바꿔줘야지 티가 나거든요. 마이너스 300 해볼까요? 한 최소 300 정도는 바꿔줘야지 눈으로 인식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꿔줬고, 요 놈은 틴트 값 그린을 좀 잡아줬죠. 이게 노출, 약간 컨트라스트를 올렸어요. 너무 이렇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너무 언더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버로 떨어지지 않게 적당히. 얘도 약간 올려가지고 살짝 지금 번지잖아요. 그렇죠? 살짝 번지지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만 올려줬고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좀 잡아줬고요. 얘는 세츄레이션 보시면은 58로 올렸죠. 원래는 요거였는데 58 정도로 조금 올려서 미세하게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약간 노란빛을 줘서 아침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쉽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바꾼 거를 지금 제가 컨트롤 D 하면 하나씩이거든요. 근데 Shift D를 하면은 바로 보정 전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본이었고 이게 보정한 영상입니다. 확실히 전후 비교를 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요 정도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들 아까 뭐 노란빛 준다, 뭐 아침 느낌 준다 했잖아요. 얘네들도 필요 없어요. 다 지우고 이 정도만 해줘도 영상이 달라집니다. 얘네를 빼니까 좀 색온도 아까 내린 게 좀 티가 나네요. 그냥 0으로 줄게요. 그래서 전과 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컬러 탭에서 뭐 색온도, 틴트, 컨트라스트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컵으로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 컬러 휠, 그리고 얘네로도 이제 노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잡을 수 있고, 커브에 가서 곡선으로 어느 정도 노출 보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워 윈도우에서도 세컨더리 작업으로 부분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샤픈 값이나 뭐 블러 값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블러를 올리면은 그냥 포커스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블러 값이 나오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딱 촬영한 피사체에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가 있겠죠. 거기에 포커스가 조금 나간 것 같아. 살짝 안 맞아.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딱 두 번째인가? 보시면 샤픈이에요. 이렇게 딱 눌러서 샤픈을 가면 이 두 번째거든요. 여기서 값을 진짜 살짝 주는 거예요. 노드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샤픈 값이라고 할게요. 좀 깨지는 거 보이세요? 샤프니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0.47까지 줄였거든요. 0.5에서 지금 이게 꺼놓은 건데 원래 값인데 샤픈 값을 딱 준 거를 보면은 조금 이 샤프니스가 사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선명도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픈 값도 티 안 나게 살짝만 하면은 조금 영상이 선명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또 이제 너무 값을 많이 주면은 영상이 좀 깨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안 주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영상 자체가 괜찮으면은, 잘 찍었다면은 굳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미세하게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정 전과 후 봤고요.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겠죠. 재생도 한번 해볼까요? 네, 실제 영상을 재생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그냥 한 프레임만 보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은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재생했을 때도 이상이 없는지 좀 봐줘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솔직히 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꺼놓죠. 이 정도 했다고 치고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내용이 길었어요. 아예 우리가 컬러 탭 자체를 처음 달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야 하나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기본적인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정말 이 정도만 할 줄 아셔도 더 이상 색 보정을 안 하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것만 배워놓고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